오늘 저문강의 삽을 씻고와 상행이라는 두 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근데요. 맞아.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두 시를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들 중에 하나야. 그렇지?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이전까지는 국민의 9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어. 그치? 근데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면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라는 이런 과정을 겪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었겠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 하면 우선 환경이 오염돼. 선생님 또 옛날 사람이지 않겠니? 선생님 어렸을 때는 뉴스에서 맨날 뭐 하냐면 낙동강에 철새들이 때로 죽었다. 무슨 태백 탄강촌의 아이들이 극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애들이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강을 까만색으로 칠해. 강이 까만색인 거야. 악취가 막 발생했다. 불량식품이 팔렸다.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들이 왜 우리가 중국 하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스모그가 발생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옛날에 이 시대 우리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극심한 환경 오염이 있었고요. 또 농촌에 농사를 짓던 인구들이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의 현상이 일어나. 사회 시간에 배웠지? 그지? 무슨 얘기야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도시에 갑자기 시골에서 이불보쯤 싸들고 올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면 잘 살겠니? 아니지. 이러면서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해. 경제가 개발되고 사회 전체의 부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혜택받은 자들과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겠지. 빈부격차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다 같이 똑같이 못 살았어. 그런데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격차가 심해져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쓰인 두 가지 작품인 거야. 옛날에 상향이라는 시가 처음 고3 모의고사에 한 10년 전쯤에 나왔을 때 애들이 다 틀렸어. 상행 다 틀렸어. 왜냐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반어법이 주로 쓰인 시잖아.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지, 왜 비판적인 건지.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저문강의 삽을 씻고도 마찬가지야. 이 삽이란 이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소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삽이라는 소재예요. 삽은 노동자의, 우리 집에 삽 하나씩 다 들고 있다? 없잖아, 대부분. 근데 옛날에는 집에 창고에 삽 하나씩 있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농사도 짓고 공사도 하고 이런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삽은 노동자의 삶, 또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지. 그지? 야, 지금 노동자 생각해봐. 우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저기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때요? 좋겠다. 그래, 부럽다. 이렇게 되죠. 무슨 성과급을 6억씩 받는다며 삼성전자. 그지? 근데 그들의 학력이 최종 학력이 어느 정도 될까?
고졸. 주로 마스터고 나온 친구들이 그런 반도체 회사라든지 전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직을 많이 하거든. 옛날에 선생님 어떤 그 재수학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마스터고 나와서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겠다고 온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20살이니까.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한 10년 전인데요. 걔가 1년 연봉이 5천이 넘었었어. 근데 돈은 벌어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얘한테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점점점. 그죠? 그 친구 얼마나 속이 썩을 거야, 그지? 그래요. 보자. 그래서 이 당시의 노동자의 삶하고 현대 노동자의 삶하고 동일시해서 보면 현대자동차 노동자 얼마나 좋아, 그지? 거기 선생님 아는 분이 여기 현대제철에서 근무하셨는데 연봉이 1억 2천이 넘어. 그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자의 삶하고 1970년대 노동자의 삶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보자. 이때는 어떤 노동자야? 먹고 사는 게 힘든 노동자야. 몸도 힘들고, 그치? 사는 것도 힘들고, 해결책은 없고 하는 그런 노동자라고 보면 돼요. 보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무슨 법이야? 서리법. 흐르는 것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지? 우리가 저와 같아서 뭐와 같대? 물과 같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와 같대? 물과 같대. 우리가 저와 같대.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자의 삶과 그지? 그 다음에 물을 동일시하고 강물을 동일시 보고 있어요. 야,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있다. 우리라는 말은요 1인칭 그 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화자가 자기 입장에서 이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면 삽 상징적인 소재라 그랬어.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얘들아, 슬픔을 막 퍼다 버린대. 여기 쓰인 표현 방법 뭐가 있을까? 슬픔을 퍼다 버릴 수 있어. 좀 길어. 뭐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아이씨, 배고프대. 쉬는 시간에 편의점을 갈 거야. 그치? 뭘 퍼다버린대요? 슬픔을 퍼다버린대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네.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하루 일이 끝나서 자기 생계수단인 삽을 쓰면서 거기에 슬픔도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인 거야.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얘들아, 아까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뭐야? 우리의 삶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스스로 깊어가, 뭐가 스스로 깊어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같은 강이 어때요? 스스로 깊어가고 있어. 뭐가 깊어갈까? 슬픔이 깊어가는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죠? 슬픔이 비애가, 그죠? 여기서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표현은요, 노동자의 비애 또는 비애는 무슨 뜻이야, 근데? 슬픔이란 얘기야. 슬플 비 슬플 애자야. 비애, 슬픔을 형상화하는 표현이다? 깊어간다라고, 그치? 강을 보며, 보자. 그 슬픔을 느끼면서, 이런 얘기지. 짙은 슬픔을 느끼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보자. 그래서 슬퍼.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인 거야. 그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 뿐, 담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지? 뭐야? 무기력이 뭐야? 힘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지? 무기력하고 어때? 체념 포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에이! 아니, 환희는 막 성질이 나빠졌어. 지금 삶의 자세. 그치?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는 돌아간다가 아니라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인 거야. 그 말고는 어때? 이런 보조사나 의존명사를 사용하면서 어때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한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그치?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어떤 의미야? 노동자로서의 삶이. 하루 살 때마다 저물고 저무는 거야. 그냥 기울어가는, 그지? 이제 빠이빠이 할 날을 기다리는,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란 얘기죠. 저물고 저물어서. 저물다라는 것은 상승적인 의미의 시어일까? 하강적인 의미의 시어일까? 하강적인 의미의 시어야. 이런 하강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비애나 슬픔이나 체념 이런 것들을 더 잘 형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색강 바닥에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색강 바닥에 썩은 물에서는 첫 번째, 왜 색강 바닥이 썩었어? 환경오염. 그치? 또는 이 색강, 강은 누구의 삶을 상징해? 노동자의 삶을 상징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피폐한 삶의 모습을, 그치? 나타낼 수도 있지. 색강 바닥에 썩은 물에 뭐가 뜬대요? 달이 뜨는구나. 이번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반복법이지?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번에 저는 누구야? 달과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썩어가는 강물 같고요. 어때요? 그 강에 뜬 달과 같은 그런 삶이야. 달이 뜨는 구나. 얘들아, 구나 무슨 어미니? 맞아. 감탄형 어미 영탄법이야. 그죠? 우린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보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야. 여기서는요, 화자의 처지가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치? 어떤 삶? 궁핍한, 가난한, 궁핍한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보자. 어둡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어두워? 날이
어두워서 돌아가야 한다. 또는 두 번째, 어두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야 해. 다시. 이런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반복적인 일상이다. 돌아가야 한다야. 돌아가고 싶다 아니고 돌아간다 아니고 돌아가야 한다. 어때요?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고단한 현실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태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념적이야. 뭐 해결책 없어. 그냥 살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슬퍼, 비애야. 그 다음에 무기력해, 체념적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나오는 시어들, 삽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담배, 그지? 달 같은 상징적인 시어들의 의미가 중요한 시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주제는 뭘까? 그죠? 노동자의 삶이 어떻다고? 행복하다고? 주제는 슬프다고. 그지? 어떤 노동자야? 6억의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야? 아니야. 가난한 노동자. 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상 전개. 그지? 에 따라서 또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변화라는 흐름이라는 시상 전개에 따라서 시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겠죠? 질문? 없어요? 네. 색깔별로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빨간색은 표현법을 쓰라고 했고요. 해석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썼어요. 중간에 좀 망했어요. 네, 좀 망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해석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이제 하는 상행은요, 펜 색깔이 중요해요. 파란색은 뭐예요? 해석.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의미. 봅시다. 상행이 무슨 뜻이야? 올라간다. 올라가. 어느 쪽으로? 그치. 이 상행이라는 말은요, 상행이라는 뜻은, 보자. 서울 방향의 기차, 버스, 도로 등을 상행이라고 얘기해. 그럼 서울에서 가는 것은 뭐라고 해? 하행이라고 하지. 서울에서 지방 쪽으로 가는 것은 하행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대? 1970년대. 뭐라고?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야? 군부 독재. 그치? 군부 독재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자.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이거는 시간적 배경.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공간적 배경.
지금 평택을 가면요. 평택은 시골일까 도시일까? 도시야. 삼성전자 막 들어와 있고 신도시 와 있고 막 그래. 근데 1970년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 시골이었어. 응? 그래. 시간적 배경은 가을, 저녁이야. 공간적 배경은 평택을 지나가는 상행 열차라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하게 할지 모른다. 보자. 낯선 얼굴에다가 체크해 볼까요?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형광펜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언더라인 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는 반어적 표현이야. 이 낯선 얼굴에 해당하는 이 색깔에 해당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상들이야.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 이 아이는 뭐야? 부정적 대상들이야.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차창에 보이는 낯선 너의 모습을 진짜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다오. 이런 얘기야.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이 어때? 좀 어떤 모습이야? 응? 그냥 별 생각 없이 평범한 모습이지. 그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어떤 생각, 야, 오징어 먹으면서 화투 치는 거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지. 그런데 이 시국에는 나쁜 거야. 이 시국에는 생각 없이 사는 게 나쁜 거야. 왜? 지금 막 빈부격차가 막 하고 사회에는 갈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독재자가 막 하고 탈취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 이 시국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한 시국에 이런 얘기지. 그지? 그 시국에 오징어 씹으면서 화투가 너 처지냐 이런 얘기지. 그지? 그 시국에는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현실에 대한 비판 없는 이렇게 별 시국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소시민이라고 해. 소시민적 태도야. 뭘 나타내는 것들이야? 낯익은 얼굴들이 반대되죠?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두 개.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너의 모습이야. 너의 일부 모습이야. 그 다음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어머 무슨 법? 의인법.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 하자. 원색의 지붕들.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니까 지규법. 그지? 요것들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그지? 급격한 근대화된
그 평택을 지나고 있으니까 농촌의 그지? 모습. 어떤 모습이야? 낯선 모습. 또는 겉으로만 화려한. 그지? 근대화된 농촌의 낯선 모습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야. 흥미있는 주간지 생각 없는 거야. 그지? 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또 그런 거나 보면서 고개 끄덕이지 마 이런 얘기지. 예?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보자. 이 두 개는 대구법, 직유법. 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은 어떤 현실을 얘기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야. 그지? 환경이 파괴되는 농촌의 현실이야. 그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는 이거는 그지? 긍정적인 거. 이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거 듣는 사람 빨갱이라고 그랬어. 이 전파 소리 라디오 같은 거 12시 다 끝나거든? 그 다음에 라디오를 계속 이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지금 개인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개인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거기서 밤에 한밤중에 무슨 얘기 하겠어? 그지?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실 비판의 목소리야. 아, 얘들아 이거 미안. 이거 색깔 잘못 칠했어. 미안. 미안. 듣기 힘든 소리. 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는 듣기 힘들잖아. 골치 아프잖아. 그치? Sorry. 예,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거기에 귀 기울여다오.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건 뭐야?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고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해서야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 나를. 근데 초록색도 맞지 않나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같이 묶이지. 같은 힘든 소리인 거야.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가 막 나왔단 말이야. 진짜 옛날 새벽 5시 되면 마을마다 있는 그 확성기에서 노래가 막 나와. 그럼 사람들이 그때 5시 일어나서 일하라는 얘기야. 응?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근대화의 상징이지. 그치? 근대화의 모습이야. 얼마나 경쾌하냐? 이게 뭐가 지금 이렇게 경쾌하게 느껴져 니네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지금.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이렇게 즐겁게 생각 없이 여행하면 안 되지. 응? 그지? 이 시국에 이런 얘기야.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데 생각이 없어? 개념이 밥 말아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또 어때? 이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이런 소재야. 이 당시에 그 대학생들은 콜라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미제의 썩은 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는 통일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생명 다 바쳐서 통일 이런 게 아주 그 국민적인 노래였어. 국민적인 염원이었어. 그런 시대에 미국은 어떤 그 자주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 우리를 분단시킨 원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콜라는 그들이 먹는 음료인 거야. 맥주나 콜라는. 그치?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먹는 이런, 그죠?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이면 생각을 말아다오. 얘들아,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현실. 그치, 현실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비판. 야, 다오 하는 것은 다오가 계속 반복돼. 그치? 다오. 그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뭘 형성할 수 있어? 운율을 형성할 수 있어. 이 문장의 종류에 따르면 다오는 무슨 문장일까? 하오체의 명령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청자에게 뭐 하는 거야? 권유하는 거야. 어떻게? 반어적으로. 복잡해. 그죠? 머리가 아파졌어.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야, 큰일을 받고 무슨 일이 있었어? 야,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애가 그랬어. 그럼 걔는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어요. 생각 별로 없는 애야. 그치? 이 아라고 말해다오라는 것은 뭐야? 그냥 적극적인 거기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반응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라고 말해다오 하는 부분은 요거는 뭐야? 적극적 비판 생각이나 비판이 없는 그런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지. 해다오. 생각 없이 살아다오. 이런 얘기야. 보다 긴 말이 하고 싶으면 보다 긴 말은 어떤 말일까? 생각. 긴 말. 현실에 대한 얘기겠지. 그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 침묵해다오. 침묵하지 마. 긴 말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에 관하여 일상적이고 사소한 소시민적 관심이지. 그치?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중요한데 그죠? 바로 여기서는 어떤 의미야? 사소하고
본질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겉으로 도는 얘기나 하라 이런 얘기야.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근데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으니 애들이 알아들을 리가 있어? 시대적인 배경. 그렇지, 이런 게 뭐가 나빠? 중교 여행하는 게 나빠? 콜라 마시는 게 나빠? 주간지 보는 게 나빠? 아니지, 다 안 나빠. 그런데 어때? 이 시국에서 생각해보면 나빠. 그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요, 반어법의 사용. 이 시의 특징은 반어법의 사용이 많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어때?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들이 나오지. 이것과 대조를 여러 개 했네. 대조야? 뭐가 대조야? 이것도 대조. 이것도 대조고요. 그지? 또 모두 대조예요? 이것도 대조예요. 또 모두 대조야? 이것도 대조야.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얘들이 지금 대조야. 다시 말해서 얘는 낯선 얼굴에 해당하고 낯익은 얼굴에 해당하는 거지.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응? 소심적 삶이 어떻다는 거야? 별로다. 근데 우리 별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응? 그치? 근데 왜 소시민적 현실? 우리가 소시민적 나 지금 나빠? 별로야?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지. 그치? 근데 왜 별로야? 환경이 현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소시민적 삶이 별로인 거야.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 부정적 현실은 부정적이야. 안주가 뭐야? 맥주 안주? 안주는 뭐야?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주저앉은 거야. 그치?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그치? 그래서 결국 여기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명령문들을 보면 그런 심각한 너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간지 같은 거나 보고 있지 말고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되도록이면 어려운 생각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상행 없을까요? 네, 그럼 단어법을 했잖아요. 맞아요. 서리법으로 보면 안 돼요. 돼요. 매우 경쾌하다. 돼요. 그리고 반어도적으로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 단어법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없어요? 네.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